안녕하세요, 대태입니다. 오늘은 사이즈 오브에 다녀왔는데요.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지라 굉장히 설레고 긴장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입구 쪽에는 명언들을 활용하여 사이즈 오브에 적용한 팻말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저를 맞아주신 분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기 책상도 보이네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사이즈 오브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는 1983년도에 설립된 가빌공업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관공서나 기업, 병원, 학교 이런 데 대량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소재나 고급 알루미늄 오발, 가죽, 등판 이런 걸로 납품을 해도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인터뷰도 해보고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 하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 소재를 적용을 하고 좋은 걸로 해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사이즈가 맞게끔 제작이 돼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이즈 오브 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1970년대부터 한국인 키 하고 몸무게를 이제 국가 통계 차원에서 재던 그런 기관인데요. 수천 명의 인구 표본을 대상으로 신체를 133가지의 항목으로 잽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손가락 길이, 허리 둘레 이런 것을 다 재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인 신체 빅데이터인 거죠. 이 기관과 저희가 정식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를 저희가 통째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의자의 좌판 사이즈, 등판 사이즈를 새롭게 개발할 때 근거 자료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문을 주실 때 키, 앉은 키, 몸무게, 성별 4가지를 주시는데 그 4가지를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표에 보면 한국인의 이제 평균적인 키에 따른 앉은 키, 어깨 넓이, 팔 길이, 다리 길이가 나와 있는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71대의 평균적인 앉은 키, 그에 따른 나머지 신체 부위의 값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요. 편차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키는 똑같아도 앉은 키가 다를 때는 평균보다 5cm가 더 앉은 키가 작거나 또는 평균보다 5cm가 더 큰 경우도 있는데요.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등판을 키워드리고, 그럴 경우에 다리가 짧기 때문에 좌판을 줄여드리는 형식으로 저희가 앉은 키에 대응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이즈 오브 체어의 제작 방법 메커니즘적인 요소는 첫 번째로 앉은 키를 맞추기 위해서 스몰, 미디움, 라지 총 3가지 사이즈의 등받이를 사용하는데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구조는 굉장히 심플한 모습입니다. 이 3가지의 등받이만으로도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디테일하게 사용자의 신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사이즈 파츠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차이까지 맞추려고 했습니다. M 사이즈와 L 사이즈의 차이가 6cm인데요. 그 사이의 격차를 사이즈 파츠를 이용해서 요추의 위치를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이 사이즈 파츠들은 등받이와도 함께 조합이 되지만 좌판과 틸트 사이에도 사이즈 파츠가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허벅지의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 사이즈와 많은 차이가 날 것을 고려해서 사오체는 이 또한 신경 썼습니다. 좌판과 틸트의 조립 위치를 조절해서 허벅지의 길이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총 3개의 홀이 있는 좌판에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 길이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좌판의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의 길이에 따라서 높이를 맞춰 중심봉의 사이즈도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심봉도 기본적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죠. 사람마다 앉은 키가 다르기 때문에 다리의 길이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부품을 3가지로 분류해 놓았죠.
또 하나의 부품은 팔걸이인데요. 이 팔걸이는 사용자의 어깨 넓이에 따라 조립이 됩니다. 69cm에서 56cm로 총 6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최소에서 최대까지는 13cm 차이가 납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어깨 넓이가 좁을수록 폭을 적게 해서 조립을 해드리고, 반대로 어깨가 넓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넓게 조립이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팔걸이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알아보니 이렇게 와셔를 이용해서 팔걸이의 폭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레스트의 쿠션 두께를 통해 사이즈를 맞췄다고 합니다. 처음엔 왜 이 헤드레스트 두께가 적용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몸무게와 관련이 있는데요. 등 쪽에 근육이나 살집이 많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머리 부분이 헤드레스트와 멀어지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에 두께를 두어서 머리를 기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총 8,700개 이상의 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품들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데 정말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소비자의 체형에 맞게 선정하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헤드레스트는 1번 적용됐고요. 등판은 라지, 그리고 팔걸이의 폭은 4번, 그리고 좌판을 조립하는 것은 앞쪽으로 좌판을 조립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파츠는 2번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좌판의 크기는 M이고, 그 다음에 중심공 사이즈는 M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 맞게 의자를 제작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비싼 제품이라도 실제로 거기 가서 앉아보면은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자 자체에서 높이 조절 기능이 있더라도 신체 사이즈가 평균과 많은 차이가 난다면 커버하기가 힘든데요. 싸우체는 이러한 맹점을 잘 캐치해서 충분한 데이터와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의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의자와 준비해둔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이즈의 의자에 앉아보니 헤드레스트부터 팔걸이, 발이 닿는 부분까지 완전히 다른 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작은 의자 같은 경우는 몸이 움츠려들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장 큰 의자는 팔걸이가 아예 닿지 않는 거리라서 팔걸이를 사용하려면 팔을 아주 넓게 펴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리가 땅에 닿는 듯 안 닿는 듯 안정적이지 않았고요. 이래서 저의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골라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우체 체험관에도 책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데스크 셋업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미니멀한 셋업이에요. 책상 위에는 딱 기본적인 제품들만 올려져 있습니다. 책상은 루나랩의 전동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데스크 셋업의 필수품인 모니터 암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카멜의 고중량 모니터암 PMA2H 모델과 루나랩의 듀얼 모니터암이 보이네요. 34인치 모니터를 거치하려면 고중량 모니터암이 필수죠. 듀얼 모니터암에는 노트북 거치대를 활용해서 맥북을 올려둔 모습입니다. 여기서 모니터암 하나가 남는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싱글 모니터암으로 교체하시거나 혹은 모니터 하나를 더 구매해서 키보드는 이번에 출시한 MX Keys 미니 제품을 사용하시고 마우스도 로지텍의 MX Anywhere 제품을 사용하십니다. 무선 제품으로 구성을 하셔서 책상 위가 훨씬 깔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존의 K380 모델을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맥북 뒤편에는 외장하드와 허브를 장착하기 위해 이런 부품들을 활용해서 뒤로 숨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충전기인데요. 애플워치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여기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세이프 카드 지갑의 자성을 이용해서 거치대에 추가적으로 중앙에 와셔를 부착해 카드 지갑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선 정리를 보면요. 사실 책상 위에 선이 있는 제품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정리할 선들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루나랩의 케이블 홀더가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 정리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데스크 셋업의 활용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조명도 책상 라인에 맞게 붙여주셨고요. 필립스 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색상이나 밝기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역시 조명빨이 있어야 훨씬 예뻐 보입니다. 그 외에도 겨울철에 사용하시는 발 전용 온풍기도 보여주셨는데요. 실내 공간이 많이 추울 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발 받침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알려주셨는데 의자를 사용할 때 발이 땅에 조금 떨어진 상태라면 굽이 높은 실내화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다리 쪽에 압박이 덜 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사이즈 오브 체어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도 받아보고 어떻게 의자가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알아보고 데스크 셋업까지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곳에 다녀오고 나서 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싼 의자가 좋겠지 하면서 장바구니에 비싼 의자들만 담아두고 있었는데요. 제 사이즈에 딱 맞는 의자에 앉아보니 의자는 이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저의 허리와 건강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를 선택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태였고요. 그럼 안녕.